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회의 둘째 날 미디어를 만난 젠슨 황.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고 기술적인 기적과도 같다며 삼성전자의 HBM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높은 밀도로 쌓아 올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인 메모리 칩인데 초고속 연산을 해야 하는 생성형 AI를 구동할 때 필수입니다. SK 하이닉스가 5세대 HBM인 HBM3E를 이달 말부터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이고 미국 마이크론도 2분기에 HBM 공급 계획을 밝힌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HBM 구매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는 12단짜리 5세대 HBM이 아니냐는 추측도 내놨습니다. 젠슨 황은 한국인들은 삼성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잘 모른다며 삼성은 매우 비범한 기업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며 삼성전자 주가는 5% 이상 급등한 반면 SK 하이닉스 주가는 2% 이상 하락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을 좀 독과점해오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못 오르는 상태인데 삼성전자를 좀 언급하다 보니까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 AGI가 언제 가능하다고 보냐는 질문엔 AGI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수학, 논리, 의학 시험 등에서 5년 안에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부분에서만 15조 원 가까운 적자를 냈고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도 인텔에 내줬습니다. 주총 안건 표결 뒤 올해 새롭게 마련된 주주와의 대화에선 특히 반도체 부문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회사를 보면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지지분인한 것 같습니다. 주가가 주주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경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주주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으로 부상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개발에서 SK 하이닉스보다 뒤처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HBM에서는 한 발 밀린 거를 인정하신 것 같은데 삼성이 확실히 경쟁사 대비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 잘 준비하고 있고 곧 가시적인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1등 탈환 전략의 하나로 새로운 AI 반도체를 개발 중인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8배의 파워 효율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인 마하1 AI 인퍼런스 칩은 그 혁신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주주들의 응원과 질타가 교차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2-3년 안에 반도체 1위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SBS 김치서입니다. 5년 만에 열린 엔비디아의 개발자 컨퍼런스. 만석이 넘는 좌석을 가득 채운 가운데 인공지능의 상징이 된 검은 가죽 재킷의 젠슨 황이 청중의 환호 속에 등장해 달라진 위상을 뽐냈습니다. Welcome to GTC. I hope you realize this is not a concert. 젠슨 황이 공개한 건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AI 칩 B100입니다. B100의 연산 처리 속도는 현재 최신 AI 칩으로 평가받는 H100보다 2.5배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블랙웰은 최대 10조 개의 매개 변수로 확장되는 모델에 대한 AI 훈련과 실시간 거대 언어 모델 추론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층 진화한 초거대 AI가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Generative AI emerged and a new industry begins. AI generation will create incredibly valuable software. A new industrial revolution. 블랙웰 제조는 타이완의 TSMC가 맡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반도체 성능이 개선되는 질적인 부분이랑 또 시간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뛰어넘은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전격 공개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HBM,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을 놓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AI 기술의 종점이라는 로봇의 훈련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도 공개했는데
종합 AI 회사로 진화하려는 포부를 드러낸 걸로 평가됩니다. SBS 조울선입니다. 차세대 HBM 경쟁에 불을 지핀 건 세계 디램 업계 3위인 마이크론입니다. 5세대 HBM이라 불리는 HBM3E의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깜짝 발표한 겁니다. 디램을 8단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마이크론은 이 칩이 올해 2분기 출시되는 엔비디아의 주력 그래픽 처리 장치에 탑재된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HBM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각각 47에서 49%, 마이크론은 3에서 5% 정도인데 마이크론은 내년까지 점유율을 25%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론보다 우수한 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웨이퍼 두께는 더 얇게 하면서 칩 간격은 줄여 세계 최초로 D램을 12단까지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능과 용량 모두 기존 4세대 제품보다 50% 이상 향상됐으며 올 상반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4세대 제품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해온 SK 하이닉스도 지난달 5세대 제품의 초기 양산을 시작했고 가까운 시일 내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들은 HBM 시장이 2028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터의 처리를 빨리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따라서 앞으로의 메모리 시장은 HBM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HBM 기술과 관련된 투자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가 CEO 여러분들과 핫라인을 개설하여 신속하게 반도체 기업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AI 시장의 성장 속도만큼이나 반도체 기업들의 사활을 건 기술 개발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인간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로봇.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이런 로봇 두뇌의 성능도 인공지능 반도체에 좌우됩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엔비디아. 핵심 제품은 H100입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요. 분해의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GPU와 주변의 6개 HBM3. 설계와 GPU는 미국의 엔비디아, HBM은 한국 SK 하이닉스가 맡는데 일본의 소부장 기업이 필요합니다. 패키징과 파운드리는 타이완 TSMC가 담당합니다. 중국에 수출 금지됐다는 점에서 중국과 칠포 동맹 간 반도체 대립 구도가 드러납니다. 공급망을 놓고 기업 간 사활이 걸린 기술 패권 경쟁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There was the chip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old War, which was primarily military in focus. There was a commercial chip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uring the 1980s and early 1990s. And then today there's a new phase in chip war. AI 시대에 펼쳐지는 세 번째 반도체 전쟁. 미중 패권 경쟁에다 자국 우선주의, 기업 간 상업적인 경쟁이 얽힌 복합적인 성격의 전쟁이라는 게 이전 두 차례와 다른 점입니다. 여기에 적응 못하면은 또 홍나라갑니다. 그러나 반도체에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반도체 제조 시설 건설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China is trying to move ahead of us in manufacturing now. 지금 선진국들은 이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AI 시대 남보다 앞선 기술 혁신으로 K 반도체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HBM 분야. 하이브리드 본딩에 이르는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20층까지 적층될 수 있는 구조를 가능케 합니다. 전문가들은 21세기 국운이 걸린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도체 연구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지키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BS 김승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합주 애리조나에 있는 인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That's a PC chip, and over here we have a server chip, an advanced server chip. 현장에선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 지원책이 발표됐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85억 달러에 110억 달러 대출을 합해 모두 195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에 달하는 파격적 액수입니다.
현재 미국 안에선 최첨단 반도체를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전 세계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분야를 재건하면서 일자리도 3만 개 이상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hat's why today's investment is such a big deal. We will enable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to make a comeback here in America after 40 years.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삼성전자도 약 8조 원, 대만의 TSMC는 약 6조 7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전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미국 안에서 키우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합니다. 통큰 보조금으로 반도체 패권을 회복한다는 게 미국의 구상이지만 초과 이익 공유 같은 조건이 붙어 있는 데다 자칫 중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점은 우리 기업에겐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